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농수협 협동조합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인사부터 사업, 대출까지 망라한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그 종착지는 결국 뇌물수수였습니다. 지역의 한 수협에서는 조합장이 승진을 미끼로 돈을 챙기다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장은 옥중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수협입니다. 지난해 11월 재선의 조합장이 1심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2009년 직원 채용과 승진 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구속 상태의 조합장에게 일주일에 한 차례씩 옥중 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째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쯤 면회 가가지고 어떨 때 경과보고 그럼 인사나 이런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죠. 근데 거의 조합장이 공석이어서 직원 채용이나 정기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조합장이 구속되기 전 결정한 사항이 아닌 신규 사업은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전국 최연소 조합장으로 당선된 첫 해에 뇌물을 받았던 혐의가 드러나면서 조합원인 어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원 사업이나 모든 거 자체에도 묻혀질 수밖에 없죠. 배신감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사람들이. 또 직원의 횡령 사건과 선거 조직용 어청계 쪼개기,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잇따르면서 조합 이미지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구속에 따른 악영향은 결국 애꿎은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 자리다 보니 선거 후유증이 극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전현직 조합장의 갈등으로 수사와 감사가 이어지면서 4년 동안 식물조합이 된 것도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는 협동조합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훈 기자입니다. 한 해 위판액이 전국 3위권인 1,700억 원에 이르는 수협입니다. 두 차례 이사 끝에 동지를 튼 이 수협은 주차 공간 하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5년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무상 제공한 부지에 건물을 지어 이사를 했지만 어민 편의시설 용도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쫓겨나 옛 지점 자리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조합 불법 이전 논란을 신호탄으로 안팎에서 횡령과 비리 폭로가 잇따랐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4년간 10차례가 넘는 수사와 감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상무 2명 그리고 직원 1명이 길게는 반년씩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인 어민들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현장 출장이라든가 또 어민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되고 또 이게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구 조합장 간의 충돌 등 선거 여파로 조합원들은 물론 직원들마저 갈등하면서 새로운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좀 어려운 부분도 봉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과 꼭 맞대치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투구식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4년. 이 수협 안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농수협 기획보도 오늘 또 이어집니다. 선출직인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매우 약합니다. 조합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임이사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사실상 있으나 마나합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간 지역 농협에서 일했던 이 직원은 지난달 일터에서 쫓겨나듯 떠났습니다. 동료끼리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다른 농협으로 보내지고 정당한 휴일 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마찰을 빚다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부당한 근신 조치를 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조합장 등 4명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폐쇄적이고 여기 정치권에서 막 그러잖아요. 제왕적 권력이라고.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농협에서는 조합장이 포함된 대출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관할 지역 외 부실 대출 문제로 직원들이 5년 넘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전횡이나 부실 경영 등 문제가 불거지면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거쳐 조합장도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조합장 권력을 분산하고 전문 경영을 하겠다며 도입한 상임이사제도 대부분 농협에선 무용지물입니다. 당초 4년이던 상임이사 임기를 2년으로 줄인 데다 재신임을 받으려면 조합장이 주도하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받다 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장에게 복속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전혀 그들이 얘기하는 전문 경영 제도는 찾아볼 수도 없고 오직 조합장 선거를 위한 준비 체제로만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임이사제가 3선 제한을 피하기 위한 비상임 조합장직 변경 꼼수까지 등장하면서 조합장의 힘은 커지고 견제할 장치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역농협의 문제점을 따라가다 보면 뿌리는 농협중앙회와 관계, 즉 농협의 지배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농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 조합장들의 사조직이라는 비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전국 1130개 농협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 지원 부문입니다. 경제사업과 교육지원, 유통지원 자금 등 한 해 수천억 원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을 관리하는 곶감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루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어떤 한 농협에다가 준 거 그런 부분이 문제죠. 농협중앙회 이사로 등재된 조합장의 경우 더 혜택을 주는군요. 그런다고 봐야지. 농협중앙회장을 지역 조합장들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선출하다 보니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농협의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 개정 역시 현지 조합장들로 꾸려진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중앙에 올라오면 또 조합장님들 이하는 대의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하다 보면 그 기준이 전부 다 조합장님 자기들 쪽에 유리한 쪽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을 직선 방식으로 선출하자는 안이 나오고 농민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제3의 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관할 지역에서 사업 경쟁을 벌이는 방식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연합회, 지역농협연합체로 가야 되는데 태생적인 그런 한계들 때문에 통제하고 이러는 구조로 가는 것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2012년 신용과 경제 부문으로 분리해 독립 경영을 강조했지만 중앙회, 지주회사, 법인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관리 조직만 키웠을 뿐 효율성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지난주 목포문화방송의 농수협 조합장 비리 의혹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협판 미투로 불릴 정도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장 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쫓겨났다는 의혹이 한 농협에서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할 때마다 놀라움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지역 농협입니다. 지난 3년 새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400여 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퇴출됐습니다. 이 과정에 현 조합장 편에 서지 않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그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은 신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 조합장의 친인척이거나 지지층이었습니다. 조합원 명부를 딱 가지고 가요. 그러면 조합장이 이 사람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게 말 그대로 이 사람을 탈퇴를 시키는 얘기입니다. 조합장 눈밖에 벗어난 직원들은 다른 조합으로 쫓겨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줄세우기는 조합원과 직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치러진 이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이 있었다는 진정도 제기됐습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당선된 이사의 동생이 맡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협 운영 실적도 조합장 뜻대로 부풀렸습니다. 전직 직원은 조합장 요구로 쌀 판매 대금을 허위로 수십억 원씩 부풀렸고 이 실적이 농협중앙회 업적평가에 반영됐다고 주장합니다. 생산자의 랩을 잡고 돈을 입금하고 다시 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하는데 허위 매출이죠. 해당 농협과 조합장은 제기된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음해 의도가 분명하다고 반박합니다. 선거 당시에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 거론된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이제 오래하다 보면은 사람이 선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농협 의식으로 생각. 그러나 농협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어디 있더라도 불쌍히 그래서 조합은 탓대시켰네 이래서도 막 이준영이 나오더라 할때 정면 당장에 이렇게 그랬더라고 말을 따뜻하게 해주시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돼버린 조합장. 임원과 직원뿐 아니라 조합원까지 지배하려는 줄 세우기 행태가 선거를 앞두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역농협은 매년 이익이 발생하면 출자익과 농자재 구입 실적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조합장과 직원들이 거래 실적을 속여 배당금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합원이 1,900여 명인 전남의 한 농협. 지난해 농약 구매 실적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많은 농약을 구입한 조합원은 농협 직원인 A씨. 대략 7,200만 원어치를 사서 조합원 중 배당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농약 구매 담당 직원 A씨가 농민들이 산 구매 실적을 자신 앞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농협 측은 자치단체와 농협의 보조사업에 할당된 농약 거래의 정산을 쉽게 하기 위한 직원의 실수였다며 배당금은 곧바로 농협이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돌아갈 배당금 몫을 농협이 챙긴 셈입니다. 직원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조합한테 돌아가지 못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다른 농협입니다. 조합장의 농자재 구매 내역이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합원인 농민들의 자재 구입 실적을 조합장 것으로 올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농협의 정관입니다. 조합장 등 임원의 경우 지난 1년간 380만 원 이상의 거래 실적이 없으면 곧바로 직위를 잃습니다. 조합장 직위 유지를 위한 실적도 쌓고 배당금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농협 측은 배당금을 곧바로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역시 조합원들에게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감사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감사에 사인했던 부분입니다. 해당 농협은 또 자산인 관정을 팔아 얻은 수익금을 채무자의 이자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황당한 일을 저질러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